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현대화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위해서 오라클 리눅스 7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김영중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오라클의 김우중입니다. 자, 먼저 여기 현대화된 데이터 센터. 현대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컨셉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예,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로 많이 불려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센터로 많이 이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첩성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상 환경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오버헤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환경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피지컬 환경에서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네. 민첩성을 더 원한다라고 하면은 서버 가상화 형태로 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데이터 센터에 직접 구축도 많이 하시지만 네. 또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클라우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보안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프라이빗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장단점을 합쳐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시는 고객들도 많이 생겨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민첩성과 이런 현대화를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설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함에 있어서 예.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여러 신기술들을 예.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관점도 말씀해 예. 주시겠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아무래도 오라클 리눅스에 대해서 이게 참 오라클 리눅스 나온 지가 지금 꽤 이제 10년 거의 돼가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오라클 리눅스가 2006년도에 저희가 OW 매년 이제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데 그때 네.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됐고요. 예, 근데 그 전서부터 저희가 오라클 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리눅스 패치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한 15년 전서부터 예, 진행을 해온 상태입니다. 네. 자, 근데 오라클 리눅스가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예. 이런 대형 클라우드 예. 서비스에서 이거를 채택해서 쓰고 있나 보죠, 지금요? 예, 지금 현재 그 대형 클라우드 벤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오라클 자체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오라클 리눅스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고객분들은 오라클 리눅스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오라클 리눅스 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라클로부터 이제 풀리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 말고도 버라이존이라든가 아니면 네. 브리티시 텔레콤, 렉스페이스와 같은 그러한 클라우드 벤더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이거는 국내에서 서비스 안 하고 있죠, 이건요? 요게 이제 오라클에서도 이제 지난 분기서부터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제 레비뉴나 그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예, 국내에도 계십니다. 아, 데이터 그래요? 센터는 아직까지 한국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네. 예, 알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오라클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오라클도 앞으로 예. 전략적으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예. MS 애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처럼 예. 이쪽 전략적으로 앞으로 키우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오라클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밑에 단에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OS가 있는데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이미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이미 구축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를 하시는데 네. 굳이 그냥 그 온프라임으로 사무실에서만 쓸 수 있는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팔 수도 있겠지만 네. 판매를 하시면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앞으로도 오라클의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저희는 발전을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현대된 데이터 예, 센터가 이제 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제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필연적인 컴포넌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리눅스가 요새 오픈 소스니까 예. 요새 X86으로 많이 가니까 리눅스가 들어갈 거고 예. 또 이제 가상화가 들어갔고요. 예.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리눅스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얼마 전에 서베이를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리눅스에 대해서 투자를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기업의 거의 80%가 우리는 앞으로 이제 리눅스에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네. 반면에 뭐 윈도우즈에 대해서 향후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 네. 정도에 그쳤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눅스를 더 확장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 가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74%의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리눅스를 클라우드의 기본 진짜. OS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서비스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 말고도 이제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상화가 또 필요할 거고요. 자, 예. 가상화 얘기하기 전에요. 예. 요새 요새 보면 오픈스택보다 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이것도 이제 그 비영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단체들이 예. 네. 오픈소스가 되면서 굉장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리눅스에 대한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네. 재단이고요. 거기에 네. 보면 이제 리눅스도 관리를 하지만 그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제 타이젠 프로젝트라든가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타이젠 OS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같이 예, 하고 있고 이제 네네. 저희가 가상화로 하고 있는 이제 젠 소스 자체도 지금 네.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가상화 얘기 좀 하죠. 가상화. 네. 자, 가상화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많이 방송에도 많이 했고, 예. 네. 오늘 이제 가상화된 얘기까지 하려면 되게 많아질 거니까 예. 오늘 이제 가상화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으실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가상화라고 하면은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VMware를 비롯한 이제 젠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KVM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하이퍼V 기반의 이제 하이퍼바이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하이퍼바이저는 컴퓨터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리소스를 이제 공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네. 환경을 이제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민첩성이 요하는 환경에서는 오토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에 대한 것들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멀티 터넌시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네. 이런 가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이제 어디서 하면 가상하면 다 되는 건데 뭐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뭐 예. 컨테이너라든지 예. 네? 도커라든지 이런 것도 왜 나온 겁니까? 가상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예, 뭐 좀 더 기술은 항상 발전하기 마련이고요. 예, 가상화가 이제 뭐 한 20여 년 이상 쭉 해서 왔는데 이제 컨테이너와 가상화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가상화라고 하는 거는 게스트 OS와 하드웨어 사이에 하이퍼바이저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계층이 하나 존재하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이나 그런 것들 이제 문제 없이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의 계층이 더 생김으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네. 조금씩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나 더커는 호스트 OS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동일한 커널 상에서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시스템 단위가 됐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단위가 됐던 예, 격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이따가 이제 얘기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아까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 시키는 게 오늘 주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쵸. 여러 가지 예. 또 이슈가 있죠. 하려고 예. 하는 데 있어서. 그쵸.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고객의 정보라든가 뭐 회사의 기밀 정보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올릴 수 없는 상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자체가 예전에 나온 라이센스들은 이제 클라우드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회사 내에서만 라이센스를 써야 된다는 뭐 그런 제약 조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기능이 클라우드에서는 일반적인 클라우드는 이제 표준화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 없는 특정한 기능이 요구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사용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이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은 예. 저기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한두 가지는 다 공통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예. 네. 이럴 때 아까 맨 마지막에 스스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오라클 도움 없이 다 혼자서 하면 되는 겁니까? 스스로 구축한다면? 뭐 스스로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예, 이 스스로 구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저희가 이제 겨냥해서 한 얘기인데 네네. 어떻게든 이 스스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에 맞는 인프라를 이제 구축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들이 예. 현존하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기술들을 우리 기존의 우리 레거시라든지 예. 어디다가 이걸 적용할 것인지를 또 파악해야 될 거고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파악이 다 됐다라고 하면은 네. 현존하는 기술과 네.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적인 매핑이 필요하겠죠. 세 단계.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세 단계를 지금 예.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먼저 처음에 이제 현존하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궁금한 거 많을 거예요. 그죠? 요새 워낙 신기술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개념 디테일한 기능보다 오늘 개념이라도 확실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기술 옵션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라클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네. 인프라단에서 크게 보게 되면 오라클 리눅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단에서는 오라클 리눅스 상에서 KVM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네. 티어 1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워크로드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라클 VM이라고 하는 별도의 네. 하이퍼바이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나왔던 오라클 리눅스와 오라클 VM을 이제 하나의 클라우드 형태로 접목하기 위해서 네.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또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장표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하는 EM. 게 있습니다. 그게 네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제 오라클 베이스로 돼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손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오픈스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전에 이제 뭐 아까 리눅스 파운데이션처럼 예. 비영리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오라클도 이제 언제 좀 약간 늦게 가입했죠? 여기 예. 네. 저희가 오픈스택을 작년에 가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후발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딴 데 뭐 레드햇이나 뭐 다른 하드웨어 벤더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빨리 이제 오픈스택에 가입을 해서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작년 주에 가입을 하면서 오픈스택 버전 1.0을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네.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리눅스랑 오라클 VM 상에서도 오픈스택, 오라클에서 배포하는 오픈스택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차례차례 일단 한 단씩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오라클 리눅스부터. 네. 예. 자, 이것이 일단은 그 레드햇하고 예. 100% 호환이 되는 거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웹캐스트는 아마 제가 여기서 한 3년간 그렇죠.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오라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레드햇 그 리눅스와 100%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드햇에서 돌고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오라클 리눅스에서 도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제공을 해서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밸류 에디드 제품들을 저희가 또 무상으로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라클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오라클은 어떻게 했던 소프트웨어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용 플랫폼으로 쓰는 게 리눅스 환경은 오라클 리눅스만을 가져다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 제품에서 아무래도 좀 옵티마이즈가 많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VM과 그리고 오픈스택에서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게 저희가 통합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라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라클이 배포를 하고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네. 뭐 엑사 데이터나 엑사 로직이나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OS가 바로 오라클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이제 돌리기에 최적화한 운영체들을 저희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이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저희가 배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대형 워크로드에서 좀 로봇하게 움직일 수 있고 고성능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커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예. 이제 어떤 커다란 예.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쓰이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라든지 또 이제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예,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셔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이런 리눅스라든지 이런 거가 잘 접목을 시키면 예. 아까 오픈스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나름대로 독특한 포지셔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이제 DB 튜너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네. 하면은 네. 요즘에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나오고 뭐 그 커널 안에 어떤 특정 기능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성능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오라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이제 이 컨테이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컨테이너 이 개념이 예전에 오라클이 인수한 선 예. 시절에도 있지 않았나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예, 그렇죠. 이제 그 선 시절에 솔라리스 OS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오라클은 이제 그 듀얼 OS 지원으로 네. 해서 이제 오라클 리눅스와 그리고 솔라리스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시절에 솔라리스 상에서 존이라고 하는 개념,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존재를 했었고요. 네. 그걸 이제 오라클이 리눅스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포팅을 하면서 이제 컨테이너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예. 자, 근데 컨테이너도 보니까 이게 뭐 시스템 컨테이너, 예.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예.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리눅스의 컨테이너는 예전에 이제 커널의 2.6 24 버전에서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네. 이 개념이 이제 그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게 돼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커널이 3.8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안정 단계로 넘어가면서 네. 오라클로 따지면 이제 커널 UK 버전 3가 이제 3.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네네. 이제 저희가 풀리 서포트 하는 구조로 저희가 바꿨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하이퍼바이저와는 틀리게 동일한 OS 상에서 특정 OS를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네네. 역할을 해주는 게 시스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하나의 프로세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OS는 빼고. 예, OS는 기본적인 호스트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네네네.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컨테이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도커인가요? 예, 개념이? 그게 더커의 개념입니다. 네네. 그럼 더커 같은 경우는 뭐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쉽게 뭔가 내가 이제 포팅하고 예. 뭔가 써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렇다면 개발할 때 되게 유용하겠네요. 개발 예, 테스팅할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더커를 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더커 엔진이라고 해서 앞에 컨테이너에서 했던 C그룹이나 네. 뭐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분리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의 엔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발자들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더커가 이제 실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고객분들은 더커 엔진이 오라클 리눅스에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커 풀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통해서 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레지스터리를 통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의 커맨드를 통해서 어.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예, 단숨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이게 더커 관련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한 그 뭐랄까요? 플랫폼이라고 예. 마켓플레이스처럼 예. 이런 생태가 존재하는가요 지금요? 예, 그렇죠. 그 좀 전에 이제 제가 구성 요소 중에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이제 더커 네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들어가서 서치를 해보게 되면은 아마
현재 개발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심지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커맨드 더커 풀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통해서 오라클 뭐 데이터베이스 익스프레스 에디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가용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띄우면은 테스트를 바로 할 수 예, 있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도 이 뭐 환경 구성해 보는 데 있어서 네. 한 수분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설치가 돼서 네. 억세스가 가능해집니다. 네. 예. 우리나라 지금 개발자들이 이걸 많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죠. 예, 아직까지는 이제 더커나 컨테이너가 네. 이제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구축이 되는 프로젝트에는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컨테이너를 예. 우리가 이제 뭐 더커 포함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면 일단은 되게 그 개발이라든지 예. 테스팅이 되게 빨라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 예를 들면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뭐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는 여러 가지 OS를 별도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컨테이너에서 제공되는 템플릿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아까는 네. 이제 덩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좀 더 큰 맥락에서 컨테이너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OS 상에서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같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OS 템플릿이 존재하는데 네. 오라클 리눅스로 설치를 하셨지만 그 안에는 센토스, 페도라, 우분투, 오픈수세, 뭐 젠트, 데비안 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커맨드를 실행하면 웹을 통해서 네. 거기에 해당되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레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하고 예. 가상의 큰 차이점은 이제 컨테이너는 아까 여러 가지 센토스 다 있지만 그건 다 리눅스 기반이고 예. 여기는 윈도우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유닉스하고죠. 네, 그렇죠. 컨테이너 쪽은 예, 컨테이너는 어떻게 됐든 동일한 OS니까 예, 커널을 가져야 되니까. 같이 공유를 하고 하드웨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뭐 유닉스나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아예 커널 자체가 틀려져 버리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거를 같이 혼용할 수는 없고요. 그런 네. 것들을 혼용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화가 가상화 필요하네요. 필요하겠죠. 그게 커다란 가상화 컨테이너의 가장 큰 차이점이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제 오픈 스택, 예. 이제 오라클 리눅스하고 리눅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컨테이너까지 개념하고 예. 오픈 스택 아까 이제 그 작년 9월달에 좀 늦게 이제 여기 조인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오라클이 오픈 스택에 뭔가 기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부분을 지금 기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예, 뭐 지면상에도 오라클이 오픈스택을 가입을 하면서 딴 데에 비해 좀 늦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과연 오픈스택에 조인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지면에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오라클이 이제 오픈스택에 가입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라클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오픈스택과 같이 연동을 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같이 그 중에 이제 버추얼 컴퓨터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엑사 로직과 같은 이제 엔지니어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접목하는 일들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오픈스택 자체가 예, 뭐 지금 아키텍처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벌크로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배포를 했다가 네. 이제 지우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오픈스택과 접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오라클이 그 오픈스택에 맞는 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템플릿을 만드는 역할을 또 저희가 또 기여를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컨트롤 로드에 대해서 이중화를 하기 위한 이제 더커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DB 애저 서비스에 대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트로브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오픈스택 내에서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마이스퀘일을 이제 오픈스택에서 같이 연동을 하기 위한 네. 예, 그러한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오라클이 가입 오픈스택에 조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뭐 지금 사용 DB는 거의 오라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네트워크나 다른 컴포넌트들이 예. 연동되는 것이 오픈스택 하에서 상당히 그 뭐야 개선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이제 많이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오픈스택에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2.0을 이제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네.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게 이제 개선을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네. 예,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오라클 클러스터웨어란 말이 있거든요. 예. 네. 이걸해서 뭔가 그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오라클에서 기여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라클에서 이제 오라클 오픈스택을 이제 배포를 하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컴퓨트 노드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웍로드를 돌리기 위한 노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트롤 노드라고 해서 오픈스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운영하기 위한 그 컴퓨터 노드, 컨트롤 노드들이 생성이 될 텐데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는 이중화가 기본적인 그 바이너리 그 패키지에서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오라클 리눅스의 모든 애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중화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이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오픈스택의 컨트롤 노드들을 이중화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제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화면에 보여지는 이 화이트 페퍼의 그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러한 그 오픈스택의 서비스들은 어떻게 하면은 클러스터웨어를 가지고 이중화를 할 수 있다.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현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예.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기술들을 적용할 우리가 대상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레거시 포함해서 예. 기존도 있고 신규도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걸 할 때 있어서 예. 네, 뭔가 체크 포인트랄까? 뭐 고려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맨 처음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한꺼번에 신규 방식으로 다 이전을 할 건지에 네.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앞으로의 신규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갈 건지 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포탈이라든가 아니면은 요금 체계라든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네. 자 여기 보면 클라우드 구축 키트라고 돼 있거든요. 예. 네. 뭐 이거 뭡니까? 구축 키트란 이게 하나의 뭐 오라클의 용어입니까? 범용적인 용어입니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구축 킷이라고 이제 통칭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네. 뭐 구축 킷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오픈스택과 네. 같은 이제 킷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전에 말씀드린 이제 EM12C와 같은 이제 kit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 kit들은 예, 뭐 그 대량의 어떤 벌크 작업을 통해서 VM을 생성하거나 네. 아니면 삭제하거나 뭐 그렇게 뭐 구성하는 구조로 많이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념적으로 캐들이나 뭐 팻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애완동물이냐 가축이냐? 예, 네. 그래서 서비스를 구분을 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례를 든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그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옆에서 같이 케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돌봐주면서 네. 생이 닿을 때까지 네. 예,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네. 애지중지하게 저희가 보호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잡아먹지 않죠. 예, 네. 근데 그 가축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사들였다가 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뭐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이제 내다 팔거나 뭐 그 소진을 하는 그런 네네. 경우가 있는데 네. 요 두 개의 차이점들을 보면은 현재의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은
거의 애완동물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기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하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하나 로그인을 해서 다 케어를 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네. 계속해서 생일이 닿을 때까지 같이 갔다라고 하면은 오픈스택이나 이제 EM12C에서 오토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들은 네. 벌크 작업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VM 이름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면은 거기에 이름이 맞게 지어집니다. 네. 근데 이런 그 가축과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에는 이제 그 가상 머신이 거의 일률적인 번호로 뒤에 네, 0, 1, 네. 2, 3, 4 쭉 붙는 네, 형태로 네. 예, 가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이 기능과 아. 개념이 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카오스 먼키라고 하는 그 툴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현존한 뭐 클라우드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클라우드는 어떻게 됐든 업타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설계를 설계를 하실 때 그 비정상적인 종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아키텍처링을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그 카오스 먼키라고 하는 툴을 돌리게 되면은 이게 뭐 랜덤하게 서비스 그룹 중에 한두 개씩 막 죽입니다. 아, 네. 예,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업무 시간 중에 아. 엔지니어가 레디된 상태에서 돌리겠죠. 네. 이런 툴들을 통해서 이런 신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개념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됐던 이제 개발자 환경에서는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예, 레거시들. 예. 이것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큰 또 문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레거시라고 하면 기존에 돌리고 있던 이제 메일 서버라든가 그리고 메시징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뭐 큰 대형 이제 티어 1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고민 사항 중에 기존의 사용자들을 어떻게 떠안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또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회사 내에 이런 것도 관련된 프로세스가 이미 있잖아요. 예.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되게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것들을나 대상들을 파악이 됐으면 예. 이제 아까 기술과 대상을 매핑시키는 이제 세 번째 단계이겠죠? 예. 네.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그 클라우드 앞에서 이제 보신 첫 번째 단계로는 툴들을 여러 가지 보셨고요. 기술적인 네네. 현존하는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오라클 리눅스랑 이제 가상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로 아키텍처링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어떻게 올바른 이제 클라우드 형태를 네. 이제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앞달에 보면 이제 그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들은 뭐 개발자나 이제 관리를 편의성 있게 빠르게 이제 벌크로 생성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규 아키텍처링에 이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상화는 이제 좀 더 민첩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을 한 번에 그 신규 프로젝트화해서 넘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가상화를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 여기 보면 서비스도 이제 버전 관리가 될 수 있다. 이 그쵸. 말이 상당히 예. 좀 딱 와닿네요. 예. 네. 기존에는 이제 서비스 하나 버전을 올려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고 별도의 환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컨테이너는 동일한 호스트 안에서 여러 네. 개의 버전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 테스트라고 이제 바로바로 버저닝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 파스, 아스, 뭐 사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뭐 그 지면상에서도 그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IaaS 단이 많이 네. 고객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시는 이제 벤더라고 하면 IaaS 단에 클라우드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파스 단이 많이 이제 구축이 활성화가 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파스단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IaaS하고 뭐가 달라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뭐 기존에 그 IaaS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IaaS 단의 어떤 가상화 환경을 제공받은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개발 플랫폼들을 올렸어야 된다는 직접 자기가 다 거죠. 실행하고 다 만드는 생성해내고 VM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었기 때문에 파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미 준비를 해서 이제 딜리버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개발자들은 이제 기존에 소모됐던 시간들을 이제 네. 스킵하고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그것이 SaaS로 가면 이제 어떻게 더 예, 아까 이제 그 트렌드를 제가 이제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 서비스 클라우드의 서비스 형태별로의 성장세를 봤을 때 이제 사스 클라우드가 상당히 크게 성장세를 보여주는 걸로 이제 나타나 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스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직접 이제 구성할 필요 없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네. 그런 형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네. 사내나 아닌 그룹 내에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그 아까 기존 레거시 같은 것들은 뭐 예. 가상을 이용하든지 뭔가 해가지고 예, 새로운 것도 같이 혼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일단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관리라든지. 기존에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가 안 된 환경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네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전에 기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를 우리가 구성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고 그냥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DBaaS 같은 경우는 이제 DB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드웨어에다가 DB를 쓰시던 아니면은 가상화 환경에서 DB를 쓰신다라고 할 때 DB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그 12C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터넌시 기능들이 네. 탑재가 돼서 나온 DB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다가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이제 설치를 하셔서 이제 그 뒷단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제 인프라를 이제 그대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DBaaS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EM12C를 가지고 그 DBaaS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밑에 OS 그리고 가상화 레이어까지도 같이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 리눅스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라이센스 어떻게 하는지 예. 알아보고 마치는 걸 하죠. 예. 네. 오라클 리눅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픈 소스 제품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제품이 없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오라클 리눅스를 포함한 많은 리눅스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표준 OS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싼 서브스크립션의 OS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개발 플랫폼을 따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 네. 플랫폼은 이제 무상 제품으로 서브스크립션 없는 상태로 가져가고 프로덕션만 서브스크립션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패치가 서로 상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플랫폼과 이제 프로덕션 플랫폼의 어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환경에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 형태가 상당히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덕션 환경부터 해서 이제 개발 환경까지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포트를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이나 프리미어로 저희가 나눠지고 있는데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24/7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베이직을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뭐 밤에 12시에 장애가 나더라도 바로 서포트를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센스 체계가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게스트 OS가 적용됐을 때는 뭐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서버에 대해서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가상화가 몇 개가 됐던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CPU가 몇 개가 됐던 그런 것도 제약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미 저희가 번들을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리눅스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눅스에 대한 이제 패치 관리부터 네. 성능 관리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눅스 호스트에 대해서 서로 차이점들을 서로 레포트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툴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툴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웍이라고 하는 별도의 툴이 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랑 또 겹치는 부분이긴 하긴 한데요. 뭐 고객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프리미어 서포트에는 이제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프로덕션에 제공이 안 되고 있는 무중단 커널 패치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로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라이센스는 지금 아까 이게 보면 이제 지원은 물리적 서버 단위로 지원하는 거고요. 네,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라이센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서포트 라이센스로 제가 자, 그럼 이렇게 벤더들이 옛날에는 오라클 따라 라이센스 팔았잖아요. MS도 하라고. 근데 지금 자꾸 클라우드로 가고 이렇게 오픈 소스로 가고 리눅스로 가면 실제로 라이센스 수익이 되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물론 서비스 비용이 수익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 IT 회사들의 예전에 비해 가지고 어떤 수익성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전에 클라우드 뭐 오라클 리눅스 같은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넘어가면서는 OS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기존에 이제 유닉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오픈 소스 형태의 리눅스로 넘어가시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도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라이센스를 직접 사서 회사에서 보유를 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에 맞는 이제 라이센스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맞는 라이센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뭐 트렌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클라우드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시대는 그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벤더 소속은 아니지만 어떤 프리 에이전트처럼 각 분야별로 이런 서비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할 것 같고 그런 회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작지만 어떤 전문성 있는 회사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저희가 벤더 입장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그 국내 회사도 마찬가지고 해외 회사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를 하나의 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그 부가적으로 어떤 툴을 더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서드 파티를 가져다가 제공을 함으로써 뭐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플러스가 아까 무중단 커널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이것이 뭐 그 디버깅하고 하는데도 뭐 쓰이나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스 플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의 커널을 최신 상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커널을 업데이트 용도로만 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목적에서 보면 이제 트러블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리눅스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서비스를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디버그 커널을 뭐 리부팅을 통해서 올려서 그 디버그 커널에서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이제 찾아진다라고 하면은 핫픽스를 적용을 해서 고객들이 나중에는 이제 파이널 패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예전 트레디셔널 방식에서는 어떻게 했던 리부팅이 이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케이스 프라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디버그 커널이나 아니면 핫픽스나 그리고 파이널 패치에 대해서 이걸 온라인 중에 케이스 플라이스 기능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버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이제 Q&A 시간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툴들은 이제
크게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리눅스, 그리고 오라클 VM,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그리고 오픈스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 컨테이너도 크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그리고 시스템 컨테이너 두 개의 종류로 이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리눅스 환경에서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가시 어플리케이션, 예전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오라클 VM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가상화 플랫폼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구축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환경도 클라우드로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신규 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그 플렉시블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최병감님, 레딧에서 발표한 내용과 오라클 리눅스 7 기능이 매우 유사한데, 뭐 아까 말한 100% 호환돼서 그런 거죠? 예, 일단은 그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컨테이너나 더커나 뭐 그런 것들은 동일한 엔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좀 차이점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오라클 같은 경우는 버터FS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플리 소프트를 하기 때문에 네. 더커나 컨테이너를 만들 때 이제 그 버터FS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씩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틀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일성님, 리눅스 운영 시 문제점이 기술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오라클 리눅스 사용 시 이런 문제이나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도 오라클 전부 지원해 주는지요? 기술 지원에 맞습니다. 그 뭐 리눅스를 사용하시다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SR을 오픈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오라클은 그 기본적으로 오라클 리눅스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엔지니어링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시다 많이 발생을 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커널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팀을 별도로 오라클 리눅스랑 오라클 VM을 별도로 소프트하는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발자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커널을 저희가 오라클에서 직접 모디파이를 해서 고객에게 맞는 핫픽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타사에서 리눅스를 서포트하는 거와 동일하게 오라클에서도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서포트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성님, 오라클 리눅스 사용 시 오라클 DB 제품을 사용하는 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 MySQL DB 탑재 운영 시 타사 제품의 리눅스 이용 시와 성능 차이가 있는지요? 예, 뭐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리눅스만 그 얘기를 할 때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오라클 그 리눅스는 크게 두 가지 커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드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레드의 호환 커널을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UEK라고 하는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이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날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오라클의 마이스큐엘 같이 오라클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기본적으로 언브레이커블 커널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돌리시는 게 아무래도 성능이나 옵티마이즈 면에서는 제일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리눅스에 UEK를 활용해서 오라클 제품을 돌린다라고 하면 좀 더 옵티마이즈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범님, 솔라리스 제공했던 존 및 디트레이스가 오라클 리눅스 7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커가 나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면서 솔라리스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레드햇의 LXC 도커 체제로만 대체되는 것인지 LXC와 둘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라클 리눅스의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리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오픈 스택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성해가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랑 더커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는 오픈 스택에서 이 컨테이너와 더커를 컴퓨팅 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어나운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오라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솔라리스에서 갖고 있던 컨테이너 존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라클은
오픈스택을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두 가지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라클 리눅스 상태의 오픈스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라클 리눅스를 통해서 컨테이너 더커를 기술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솔라리스용 오픈스택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솔라리스용 오픈스택과 네. 그리고 리눅스용 오픈스택의 배포 버전이 지금 조금 틀립니다. 오라클 리눅스는 이제 아이스 하우스 버전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솔라리스 같은 경우 하바나 버전에서 아직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가 아직 통합이 못 되지만 앞으로 나오는 버전에서는 뭐 킬로가 됐던 뭐 준호가 됐던 그 버전에서는 이 솔라리스랑 리눅스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버전이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리눅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오라클 리눅스를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솔라리스 어플리케이션은 오라클 솔라리스를 통해서 좋은 기반을 이용해서 솔라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양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님, 오라클 리눅스에서 오픈스택을 배포할 때 쉽게 배포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가 있는지요? 오픈스택은 설치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예, 오픈스택을 배포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화이트 페퍼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 만약에 테스트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해보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미 버추얼 박스의 이미지 형태로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미지만 다운로드 받으시고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이제 타입 2의 하이퍼바이저가 노트북에 설치가 돼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만 인푸팅을 통해서 올인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아까 네. 이제 말씀드릴 때 컴퓨트 노드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 노드가 있는데 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제 버추얼 박스 이미지에 저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부트 온 하셔서 바로 어떤 기능적인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성우님, 가상 인스턴스로 통합 시 인스턴스 정보가 데미지가 있을 경우 복구 방안이 있을까요? 예,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지금 질문이 가상화에 대한 더커나 뭐 그런 뭐 일단은 더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오라클의 더커나 컨테이너, 시스템 컨테이너에서 저희가 파일 시스템으로 그 레코멘드 하는 거는 그 버터 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스냅샷에 대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도 이미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뭐 백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크런 정책이나 아니면은 고객분들이 어떤 특정 시점에 뭐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쉽게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라클 VM과 같은 이제 가상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뭐 이미 가상화는 그 클론이나 핫클론이나 그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스턴스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겠죠. 네. 정행성님, 오라클 레디시나 센토스 쪽에 최적화되어 있겠죠. 처음에 말씀하신 안드로이드 계열이나 타이젠 쪽에 당연히 연결 부분만 제공하니까 서버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고 우분투 종류, 즉 기타 리눅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윈도우 서버 쪽은 옛날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질문은 리눅스 중 가장 안정성이 강하고 지원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OS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질문이 앞에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오라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라클 리눅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덕을 이제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라클 리눅스는 오라클이 별도로 배포하는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라클 리눅스의 태생은 레드햇 리눅스의 배포판을 가져다가 오라클이 오라클 리눅스 CD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오라클이 이제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딜리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리눅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오라클 리눅스를 이제 X86 서버에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엔터프라이즈급 서포트를 오라클 기술 지원을 오라클로 받으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박병규님, K-스플라이스의 경우 자바 JVM까지 분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K-스플라이스는 그 기본적으로 커널에 대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툴이기 때문에 커널 상에서 어떤 커널 스페이스에서 뭐 어떤 트랜잭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디버깅이 가능하겠죠. 근데 유저 스페이스로 넘어가서 어떤 자바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것들 이제 K-스플라이스 가지고는 디버깅이 불가능하겠죠. 정규성님, 오라클 리눅스 일체형으로 납품 시 서버 장비는 과거 썬 제품이 구성이 되는 건지요?
오라클 리눅스를 이제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서드 파티 하드웨어에 HP나 IBM이나 뭐 델 같은 하드웨어에 네.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선에서 제공하는 선 하드웨어를 구매하시는 이제 방법이 있으실 건데,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서드 파티 하드웨어에 오라클 리눅스를 구성하신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그 서버 단위로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 하드웨어를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그 선 하드웨어에 프리미어 소프트가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별도의 리눅스 서브스크립션을 재구매 필요 없이 선 하드웨어에 어차피 오라클 리눅스가 번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고 SR을 오픈하시면 하드웨어에 대한 서포트 그리고 리눅스에 대한 서포트를 다 오라클로부터 받을 수가 또 있겠죠. 프리미엄 서비스 케이스 플러스가 또 기본으로 번들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프리미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플러스까지 같이 근데 포함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하드웨어 벤더 쪽에 할 거면 일단 베이직으로 하는 건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프리미엄 서비스는? 그렇죠. 이제 베이직이나 이제 프리미어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프라이스가 적용이 안 되는 제품이고요.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케이스 프라이스가 적용이 자, 됩니다. 이현주님께서 이렇게 오라클 DB를 하드웨어까지 턴키로 제공이 됐을 경우에 오라클 하면 유지 보수 비용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 되는지요? 예, 그 라이센스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초년도에 라이센스 네. 비용이 그렇죠. 100이 잡혔다라고 네. 하면 이제 두 번째 세컨 연도부터는 이제 거기에 20%가 됐던 네. 뭐 10 몇 프로가 됐던 이제 이렇게 이제 연간 유지 보수 비용으로 네. 잡히는데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예, 초년도부터 이제 그 라이센스 비용이 없는 거고요. 네. 예, 전부 다 이제 서브스크립션 형태 서포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갔던 서브스크립션 구매 비용이 두 번째 연도에도 100% 가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라이센스 개념이랑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정액을 계속 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게스트님 김용준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올렸으니까요. 나중에 더 구체적인 질문은 나중에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규성님, 예, 정규성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우님, 컨테이너 방식인 도커와 가상화 방식의 하나인 반가상화 둘 다 호스트 커널을 게스트 OS가 공유한다는 점이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퍼바이저, 파라버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하이퍼바이저가 중간에 있다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네. 이제 파라버츄얼라이제이션에서도 호스트랑 게스트 OS의 커널이 일정 부분이 공유가 돼서 이제 넷프론트나 넷백 같은 것도 이제 하이 그 퍼포먼스 채널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뭐 파라버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게스트 도메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 별도의 게스트용 커널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게스트 OS용 커널하고 호스트용 커널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환경에서도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던 이 커널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황호연님, 제가 일하면서 듣다 보면 잘못 들었는데 현재 유닉스로 사용하는 서버에 탑재가 가능한 건지 리눅스용으로 서버가 만들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라클 리눅스는 x86 서버를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유닉스 서버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라클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이제 솔라리스 형태의 존이나 솔라리스 형태의 오픈 스택이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문의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는 걸 하죠. 예, 오늘 뭐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 리눅스, 오라클 VM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옵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아스 단의 어떤 컴포넌트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는 아까 트렌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스 형태나 파스 형태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시면서 오라클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아스 단, 이제 리눅스나 이제 VM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딜리버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그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온사이트에 가서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이 됐던 아니면 OVM이 됐던 필요하신 그런 그 세미나가 있으시면은 메일로 요청을 되죠? 해주시면 저희가 뭐 1시간 내지는 2시간을 잡고서는 저희가 온사이트에서 설명을 좀 더 깊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시간 많이 잘 보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